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어지럼증. 원인 질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증상도 각양각색인데 그 가운데서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한 어지럼증을 현훈이라 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현훈의 대표 원인 질환인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석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현훈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배성윤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런 어지럼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과장님, 어지럼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증 현운인데 현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지러움증이 왜 생기는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각과 체상 감각, 쉽게 말해서 몸이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계에서 각종 신호를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 정보를 해석해서 다시 우리 몸의 근골격과 안구운동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러움증과 자세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지러움증은 크게 단순 어지러움증, 실조, 그리고 현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순 어지러움증, 현기증인데요. 흔히 어질어질하다고 많이 표현하시는 어지러움인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또는 심한 경우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실신을 하게 되는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주로 사람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그리고 드물지만 빈혈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뇌연류의 순간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나 노인분들께서 노화로 감각과 또 균형을 담당하는 대뇌 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 단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술 취할 때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는 별 증상이 없지만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면서 어지러움과 자세 불안을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 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서 물건을 잡을 때 겨냥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명드릴 현운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감이 오실 건데 저런 어지러움입니다. 자신이나 주위가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지러움이고 몸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메석고 구토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 자세 불안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머리의 움직임이나 특정 동작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데 전정신경계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을 현운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현훈 용어는 어렵지만 네. 흔히 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운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현운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크게 말초성 현운과 중추성 현운으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말초성 현운은 전정기관, 귀 안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것과 전정신경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대표적인 질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 돌발 체위현운이라는 병이 있는데 흔히 환자분들께서 이석증, 귀에 돌이 빠졌다라고 알고 계신 병이고요. 그 다음에 전정신경염과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성 현우는 머리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균형을 담당하는 센터인 뇌줄기와 손에 의해 뇌혈관 질환이나 종양, 그리고 편두통에 동반된 현운인 전정편두통,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전증, 뇌진탕 같은 두부 외상,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 현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말초성 현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림이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귀 안에는
고막을 기준으로 외이와 중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중이에는 이소골이라고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이 안쪽에 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뇌이 안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소리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3개의 반고리로 이루어진 반고리관과 그리고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정기관의 균형 신호와 달팽이관의 청각 신호를 머리로 전달하는 신경이 전정 달팽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뇌로 전달되어서 뇌줄기와 소뇌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전정기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반고리관은 크게 앞, 수평, 뒤 3개의 반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반고리관이 만나는 아래쪽에 이석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돌가루 같은 것을 저희가 귀 안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반고리관은 머리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고 이석기관은 이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의 직선 운동, 상하, 좌우, 전후를 감지하겠습니다. 네, 전정기관에 대한 구조와 역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말초성 현운의 대표 질환이죠. 이석증에 관한 궁금증부터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언제쯤 잠잠해지겠노? 그니까 아이고야. 아유 됐다 마. 아침에는 이렇게 모닝커피로 마음을 달래면 된다. 역시 아침에는 모닝커피. 나도. 아이고 참. 자기가 왜 가는데? 아니 왜 이러지? 왜? 봉지 응? 올릴 것 같다. 아, 머리야. 어? 아니 폼. 왜요? 그냥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미치겠다. 아 올렸다. 봉지. 기다려. 빨리 기다려. 아 자기야 왜 가는데? 토할 것 같다. 어? 에이, 일부러 그럴 거야. 갑자기? 일부러만 그래.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머리도 아프고 어떡하면 좋겠나. 자기야 괜찮나? 자기야. 잠깐만. 왜? 증상을 들어보니까 있잖아. 어. 119 불러야 되겠다. 그 뇌경색 같다, 뇌경색. 뇌경색? 그래, 뇌경색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 했다. 그 골드타, 뭐야? 아, 빨리 119 빨리 119 골드타임. 빨리 119 아니면 죽는다니까. 여보세요. 예 119죠. 예 여기 그 365 아파트 4동 101호인데요. 예 사람이 막 죽어가려 그래요. 막 어지럽다 그러고 막 빙빙글 돈다고 어떡할 것 같다 그러고 빨리 좀 보내주세요. 자기야 내 불렀다. 어떡하노? 내 말하지 마라. 나 지금 못 움직인다. 얼릴 것 같다고. 어지러워. 뇌경색 언니 막 한쪽 팔이 막 마비되는 것 같고 막 좀 그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야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근데 증상을 보니까 어. 뇌경색보다는 그 있잖아, 그 달팽이관 있잖아, 돌 이렇게 푹 빠졌다 해야 되나? 그 증세 같은데? 이석증. 맞다, 이석증인 것 같다. 이석증이면 그 달팽이관에서 돌이 이렇게 딱 빠지는 빠지는 그거. 언니 혹시 돌 빠졌어요? 아니 뭐라 어지러워요. 말 시키지 마. 막 돌이 나왔어요? 말 시키지 말라고. 어디 돌로 다치기 전에 진짜. 보자. 진짜 만지지 말라고. 진짜 돌로 맞고 싶나 정말. 어지러워. 그러면 우리가 그 돌을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넣으면 되지. 해볼까 그러면? 그래, 빨리 해보자. 저기 잠깐만. 나 건들지 빨리. 말라고. 자기 힘 빼. 힘 빼, 언니 힘 빼. 자 하나 둘. 언니 어지러워요? 들어갔나? 죽을래. 잠깐만. 반대쪽에. 하나 둘 셋. 이게 죽을래. 아니 잠깐만, 반대쪽도 해야지. 한 번 더 해라.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괜찮나? 죽고 싶나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지러워. 그래도 어지럽던데? 아, 그러면 뇌경색인가? 뇌경색? 모르겠는데. 더 흔들어야 되나, 머리를? 더? 자기야 일로 와봐. 해봐라. 자기야. 저기 119 한다, 119. 저기 자기야. 언니 괜찮아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달팽이관의
돌이 빠진 것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석증에 대해서 이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김철원 씨, 장윤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석증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달팽이관에서 돌이 빠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저 역시 많은 분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 하겠습니다. 확신을 하십니까? 확신하죠. 그래요? 저는 네. 언제나 그렇듯이 X, 철원 씨와 반대 입장을 가집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달팽이관이 이 청각을 담당하고 있고 전정기관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발생할 것 같고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야 이 어지럼증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정답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 질문은 예은 씨가 맞추셨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달팽이관은 청각기관이고 그 전정기관에 돌이 빠졌을 때 이석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림이 다시 나오는데 전정기관은 3개의 반고리관과 그 아래 이석기관이 있게 되는데요. 이석기관 안에 있던 이석이 원래 자리에서 이탈해서 반고리관 내에 굴러다니거나 아니면 반고리관 입구에 붙어 있게 되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석이 굴러다니면서 머리가 회전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이 빠진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특정 자세로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현운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석증의 임상 특징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 어떻게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인데 드물게 감기나 두부 외상, 그리고 전정신경염이나 중이염, 이과적인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편두통이나 메니에르병과 동반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2~3배 정도 흔하고 여러 연령대에서 다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5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이 굴러다니는 시간 동안에 현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은 짧게는 수초에서 십수초 정도로 수분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요. 빙글빙글 돌리는 양상 때문에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해주셨는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뇌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그렇죠.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뇌졸중하고도 헷갈리는데 네.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많이 어지러운데 검사가 가능합니까? 이석증은 빙글빙글 돌리는 어지러움과 이에 따른 이제 오심, 구토 같은 병력으로 오시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눈동자를 크게 키워서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검사자가 이렇게 진찰을 해서 검사를 해서 눈동자 떨림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는데요. 뒤나 앞방고리관 이석증의 진찰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고개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5도 돌린 다음에 뒤로 천천히 눕혀서 고개를 아래쪽으로 20도 정도 젖히는 진찰법을 통해서 눈동자 떨림, 안진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수평 반고리관 이석증의 진찰은 환자분의 고개를 들어서 30도 정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좌우로 90도 고개를 돌리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서 이제 이석이 빠진 반고리관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안진, 눈동자 떨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현운을 느끼게 되는데 안진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특정 방향으로 이제 반고리관에 돌이 빠져서 자극이 되게 되면은 눈동자가 떨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쪽 반고리관에 돌이 빠졌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제 친구 동생이 이제 이석증 때문에 응급실을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따라갔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동생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휙 이렇게 흔드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뭐 치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철원 씨께서 말씀하신 그 술기가 바로 이석 정복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석이 빠진 방골이관에 맞춰서 고개를 돌리는 술기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석증이 이제 이석기관에 있던 이석이 엉뚱하게 방골이관으로 굴러떨어져서 생긴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환자분들께서 이런 술기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방골이관에 돌이 빠진 것을 의료진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자세에 따라서 고개를 돌려서 이제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술기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뒤로 눕힌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환자분을 돌리면서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이제 앉은 자세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90도 눕혔다가 또 180도 원래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방골이관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병측이나 병이 안 생긴 건강한 측으로 90도 옆으로 눕힌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정복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밑에 계신 그림은 흔히 만성적으로 이석증이 좀 잘생기거나 예민한 분들을 위한 자가 정복술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90도로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 180도 반대편으로 눕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이석증에 의한 증상을 다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석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돌이 빠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이석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이석 정복술 후 의사가 권유한 방향으로 12시간 정도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할 때는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항구토제, 그리고 어지러움 개선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의 불편함을 좀 더 덜어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감기 몸살이나 급성 장염을 앓은 후에 또 잘 발생하는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근데 감기나 장염 발병 후에 생긴다고 하면 이게 바이러스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병이 그런 병인데요.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말 그대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전정기관에 균형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전정신경인데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감기나 장염 같은 감염이 선행하는 경우에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감기나 장염 같은 바이러스가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이제 전정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정기관이 자극되기 때문에 심한 현운이나 속매습골 구토를 동반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측으로 몸이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왼쪽 전정신경염이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석증과의 차이점은 이석증은 방골이관에 돌이 굴러다니는 동안에만 어지럽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지속시간이 짧은데, 전정신경염은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서 안정시에도 현운을 느끼고 지속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때로는 수일 가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전정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지럽다고 해서 계속 눕혀놓는 것이 아니라 심한 어지러움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지러운 동작을 단계적으로 여러 번 시행해서 전정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전정재활치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양쪽 손에 볼펜 같은 것을 두고 고개는 가만히 있고 양쪽 볼펜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눈앞에 볼펜을 두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데 눈동자를 눈앞에 둔 볼펜을 계속 응시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움직이면서 응시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정재활치료는 앞으로 걸어오는데 정면을 주시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고 앞을 계속 주시하면서 걸어가는 운동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전정 재활 훈련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고개를 움직이면서 눈앞의 사물을 응시하면서 반복된 자극을 주면은 전정 기능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가능한 단기간 동안에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현상을 덜 느끼게 전정 억제제나 항구토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우는 대개 수일 안에 호전이 되지만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걷거나 자세 변화 시 순간적인 어지러움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는 대부분 드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되는 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단순히 난청으로 생각했다가는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요? 어떤 질환입니까? 메니에르병은 반복되는 돌발적인 현운, 그리고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 귀축만감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병인데 여성이 1.3배 정도 많고 30대에서 50대에서 호발되는 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의 원인은 뇌림프의 순환 장애로 뇌림프 수종이 형성되어서 생기는 병인데요. 쉽게 말해서 뇌가 부어서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방골이관과 달팽이관 안에 뇌림프랑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균형과 청각 신호를 전정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하는데 메니에르병은 이러한 뇌림프랑에 림프가 정체되어서 부종을 일으키고 이러한 부종이 평형 정보와 청각 정보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정보가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뇌림프에 왜 순환장애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20분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자발현운이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청각 증상이 변동성 있게 재발하는 경우인데요. 증상이 있을 때 청력 검사와 전정 기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실제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현운에 따른 안진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겠고 다른 뇌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니에르병의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메니에르병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책 본다고 네가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아니. 아이고 참. 그냥 보는 거지. 그림체가 이거 그림체. 밥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고. 좀 교양 있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아? 아니 전혀. 아이고 참. 아, 나 진짜. 아니, 밥 먹으라고 안 들리나? 밥 먹으라고 밥. 뭐라고? 밥 먹으라고 밥. 요새 귀가 잘 안 들리네. 귓밥이 많아 하나.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다. 안 들려. 귀를 파라. 귀를 파. 귀지가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리지. 안 먹는다고. 언니, 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옷이 얇아지잖아. 이 살들 어떡할 건데? 안 먹을 테니까 앞으로 먹으라는 말 하지 마요. 풀만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 며칠 못 갈 거 뻔하지 진짜. 그냥 밥 먹어요. 다 차려놨으니까. 아니거든요. 입을 기필코 어떻게든지 다이어트 성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 하지 마요. 난 풀만 먹을 거니까. 그래 제발 살 좀 빼라. 만만찮거든. 뭐가? 자기도 먹어라. 나 안 먹는다. 자기는 왜? 자기야. 자기가 만든 음식은 닝닝한 게 맛이 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다고 뭐 맛이 느껴져야 밥을 먹지.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무슨 밥을 먹노? 안 먹어. 자기야. 왜? 자기는 음식을 너무 짜게 먹는 게 진짜 탈이다. 완전 소태다 소태. 소금태. 소태는 무슨 소태? 참 말도 안 돼. 그러고 내가 또 뭘 그렇게 짜게 먹는다고 그러노? 참 말도 안 된다. 나는 심심하게 삼삼하게 먹는 게 딱 질색이다. 하여튼 나랑 입맛 안 맞아. 아이고, 참. 차려놓은 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차려놨는데 진짜 사람 진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먹는다고. 머리야. 근데 왜? 머리야. 머리야. 왜 갑자기 머리 아픈데?
꾀병인 거 다 안다. 꾀병 아니거든. 하늘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내 아무래도 기병 같다, 기병. 안 되겠다. 어떡하면 괜찮나? 야,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빨리 전화해봐라, 엄마한테. 엄마한테. 왜 근데 왜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라 좀 빨리. 알았다. 자, 여보세요. 엄마. 잠깐만. 엄마, 내 아무래도 기병인 것 같다. 아니 하늘이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귀도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귓밥도 꽉 차 있는 것 같고, 잘 안 들리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먹고 싶네. 그 짜고 매운 그 자극적인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그거 먹으면 막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알겠다. 여보세요 어머니. 예. 얘가 아침부터 헛소리 하고 있네요. 예, 제가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맞을래 진짜. 왜? 그렇게 음식을 짜고 맵고 이런 걸 먹으니까 기병도 나고 하는 거 아이가 지금. 아이고, 기병이랑 짜게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짜게 먹는 거는 귀뿐만이 아니고 온 몸 전체 다가 안 좋다. 음식은 다 삼삼하게 먹어야 되는 거 모르나? 싫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맛있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거든. 와 진짜 입맛 안 맞네. 정말 안 맞아. 아이고, 입맛만 안 맞나? 다 안 맞지? 나 진짜 아침부터 운동하기 싫은데 진짜. 그래 지금부터 이제 싸우자는 거가. 아니, 싸우자는 거 맞지? 아니 그건 아닌데 자기야. 진짜 자꾸 이렇게 싸울 거가 진짜.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지금 싸울 거가 진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데. 싸우지 말자. 안 싸웠다. 저 벚꽃 봐라. 벚꽃 입으면 많어. 나가질 못하는데. 우린 언제쯤 마음 편히 마스크를 벗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야.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짠 음식을 먹으면 메니에르 증상이 악화된다. 네. 두 분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문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아니 메니에르병은 귀병이잖아요.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봤거든요. 귀병, 식습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죠. 근데 짠 음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뭔가 제 마음에 좀 짠하게 났거든요. 왜냐하면 메니에르병 자체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전정 기관이나 달폐 기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짠 음식을 먹으면 왠지 림프액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날 나트륨이 많이 든 라면을 먹고 잤어요. 네. 다음날 이렇게 얼굴이 붓죠. 팅팅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저처럼요. 지금 라면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안 먹었어요. 네. 어. 우리 과장님도 안 드신 것 같은데. 네, 안 먹고 왔습니다. 정답은 O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누가 정답이죠? 예, 이번에는 철원 씨께서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네. 메니에르 병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짜게 먹는 것은 메니에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림프액의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저염식,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니에르 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라면이나 치킨 같이 염분이 높은 음식을 드시고 다음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되고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이나 담배, 술, 초콜릿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나 항현운제, 항구토제 같은 약물을 써볼 수가 있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어지러움과 청력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도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니에르 병은 어지러움증은 약 60에서 80%에서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력 감소는 경우에 따라서 점차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우울감, 두려움, 공포 등이 환자분을 괴롭게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짠 음식과 카페인,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늘 안 좋아요. 네, 네.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앞서 현우는 말초성 현훈과 중추성 현훈으로 나뉜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추성 현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주로 말초성 현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머리 안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현운을 중추성 현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안의 균형을 담당하는 신호가 이제 뇌줄기와 소뇌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곳에 뇌혈관 질환이나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편두통 환자분들이 반복적인 현운이 발생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말초성 현운이 아닌 경우에 전정 편두통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밖에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전증, 심한 두부 외상 이후에 뇌진탕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해서도 중추성 현운을 가질 수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지러움이 있었을 때 혈관 질환 위험인자, 고령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뇌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두통이나 자세 불안이 심한 경우, 그리고 어지러움 이외에 말이 어둔하다거나 근력이나 감각 이상 같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나 진찰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 MRI와 MRI를 찍어서 중추성 문제를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초성 현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을 네. 쭉 살펴봤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결론은 겁내지 말자입니다. 빙글빙글 돌리는 어지러움증 현우는 병력이나 신경학적 진찰, 그리고 전정기능 검사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고 대부분이 말초성 현운, 귀 안쪽 전정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초성 현운은 치료 시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추성 현운 등 다른 질환도 감별이 필요하겠지만 증상이 생기시면 가까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럼증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지만 이석증과 전정, 신경염, 메니에르병 등등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한 이상 신호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배성윤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